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뉴스에서 터무니없는 사기 사건을 접할 때면 아이고 저걸 왜 속아?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할 텐데 하며 혀를 차거나 비웃으신 적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자신감이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먹거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2008년 전 세계를 경악해 한 80조 원 규모의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천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금융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은행가들, 수학 천재,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이 사람들이요. 줄줄이 속아서 아주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1%의 천재라는 이들이 사기를 당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지능이 낮아서 당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놓은 정교한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과 그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라는 오만함 대신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자각에서 상위 1% 천재조차 몰랐던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안 속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든 게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그 생각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도대체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사기에 당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뇌에 숨어있는 아주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에 있어요. 이름하여 권위의 치트키라는 거죠. 혹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소견을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절반도 이해 못했는데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는 권위자 앞에서 자동으로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집단의 우두머리나 전문가의 말을 일일이 검증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전문가야. 그럼 굳이 내가 의심할 필요 없겠지? 이게 바로 후광 효과예요.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버나드 메이도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돈 좀 굴리던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냈고 월가에서는 금융계의 신이라고 불리던 존재였죠. 언론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떠받들었고요. 자, 여기서 천재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세계적 감독,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전 세계 은행가들이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스닥 회장이 사기를 치겠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비판적 사고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거든요. 우리 뇌는 이런 엄청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비판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슬그머니 꺼버린답니다. 사기 고수들은 이 심리를 귀신같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메이도프는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전략을 더 추가했어요. 사기꾼은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히려 사기 고수들은 오히려 당신을 거절하죠. 메이도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기존 회원의 추천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며 부자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만장자들이 오히려 애걸복걸하기 시작해요. 제발 제 돈 좀 받아주세요. 저도 그 특별한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요. 메이도프는 이른바 감정적 경계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이게 바로 벨벳 로프 전략이에요. 클럽 입구에 빨간 줄 쳐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면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 말이에요. 특히 평생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감히 나를 거절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성적 판단은 완전히 마비돼 버리죠. 그리고는 당신이 똑똑할수록 그 권위자가 내놓은 정교한 가짜 논리에 더 깊이 매료됩니다. 메이도프는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죠. 사기 고수들은 지식을 파는 게 아니라 권위라는 안경을 당신에게 씌우는 겁니다.
당신이 똑똑할수록 그 권위자가 내놓은 가짜를 정교한 수식어에 더 깊이 매료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 일하면서 말이죠. 사기꾼이 천재라는 당신을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기꾼을 도와서 스스로를 속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완벽한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번째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더해지면 천재들의 뇌는 아예 마약을 한 것처럼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사기꾼들은 이제 진짜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들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가속 페달을 꽉 밟아버립니다. 바로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주식으로 대박 났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때요. 단톡방에서 누군가 인증샷을 올리면서 오늘만 1,0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할 때요. 그 순간 기분 어떠셨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심장이 막 쿵쾅거리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 나만 이 비밀스러운 부자들의 파티에서 소외되면 어쩌지 하는 그 순간이요.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안개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이 뭐냐고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보상 물질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안개 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숫자를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죠. 대신 뭐가 남을까요? 짜릿한 승리감이라는 감정만 남아요. 메이도프가 이 도파민 안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아무에게나 투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억만장자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뇌의 보상회로, 측자핵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마약을 할 때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와,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이 특별한 기회를 잡았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완전히 마비돼요. 이성적 판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더 무서운 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도파민 폭발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둬왔거든요. 그래서 더 큰 보상, 더 짜릿한 승리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숨겨진 보상이 엄청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든 그 장벽을 넘으려고 안달이 나는 거죠. 사기꾼들은 종목을 파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소수라는 우월감을 파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던 테라노스 사건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젊은 여성 CEO가 피 한 방울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서 수조 원을 끌어모았던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술의 실체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어요.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히 베일에 쌓였죠. 투자자들은 골라서 만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키신저 같은 전직 국무장관, 거물 정치인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왜요? 그녀가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비밀스럽고 저렇게 선택적이면 뭔가 진짜 대단한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기꾼을 신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방어막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이 던진 미끼는 하나인데 피해자의 뇌가 스스로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사기꾼들은 우리의 지능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나도 저런 상황이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자, 이제 세 번째 팩트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뇌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버그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게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증거가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내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만 계속 찾게 되는 거요. 바로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한번 이게 정답이야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 뒤부터는 반대되는 모든 증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메이도프의 수익률이 가짜라는 걸 증명한 보고서는 9년 전부터 꾸준히 제출됐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을지라도 저건 질투하는 놈들이 지어낸 모함이야 라며 비웃었죠. 왜일까요? 우리 뇌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의 신체적인 통증과 맞먹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제멋대로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유를 한두 개 만들다가 막히면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의심을 해요. 그런데 천재들은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보를 만나도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죠. 사기꾼이 던진 힌트는 단 하나뿐인데 피해자의 뇌가 스스로 100가지 근거를 만들어내며 사기를 정당화합니다. 사기꾼이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그 훌륭한 지능이 사기꾼의 편에 서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특히 좋아하는 똑똑한 피해자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권의식 중독형이에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스스로 생략해버려요. 두 번째는 지적과 오만의 과시형이에요.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는 전문가 집단이죠. 사기꾼이 던진 정교한 수식어와 복잡한 용어에 매료되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과연 대단하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세 번째는 고립된 엘리트형이에요.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들이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정보라는 가스라이팅에 가장 취약해요. 결국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사람들은 검증을 포기합니다. 저렇게 콧대 높은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메이도프의 사무실은 뉴욕 립스틱 빌딩에 있었는데요. 18층과 19층은 합법적인 증권사였어요. 사람들은 거기만 봤죠. 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그런데 진짜 사기의 심장부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17층이었어요. 가족도 못 들어가고 선택된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17층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차원적인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거기엔 그냥 가짜 장부 만드는 직원 몇 명만 있었는데 말이죠. 정보가 없을수록 사람들은 그 공백을 위대함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기극을 10년 전부터 알아차린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수학 천재이자 금융 분석가인 해리 마코폴로스였죠. 그는 메이도프의 수익률 그래프를 딱 5분만 보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사기다. 해리는 무려 9년 동안 금융감독기구에 수백 페이지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 메이도프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냐? 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나스닥 회장이 사기라고? 그럼 저기에 돈을 넣은 전 세계 은행가들은 다 바보란 말이야? 내가 뭔데? 라는 논리가 진실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 번 빠진 늪에서 더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뇌과학의 가장 잔인한 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집단 확증 편향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가 인지 부조화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초고성능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틀린 믿음을 더 강하게 고수해요. 반대 증거를 보여줄수록 더 완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증거는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몇몇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메이도프가 곧 파산할 거다. 지금이라도 돈을 빼라. 그때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경고자를 나의 부를 질투하는 악마로 규정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걸 시기해서 방해하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적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권위 앞에서 꺼지는 비판적 사고,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들어내는 도파민 안개, 그리고 한번 믿고 나면 반대 증거를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확증 편향의 감옥.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1% 천재들의 뇌는 사실상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모든 사기들이 만들어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진짜 인생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전쟁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08년 12월 11일, 이 날은 금융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메이도프가 두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내가 해온 건 전부 사기였어. 80조 원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 한마디와 함께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80조 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죠. 8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돈이 사라진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먼저 메이도프 본인의 종말부터 볼까요? 그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뜻이었죠. 감옥 안에서도 투자자들의 원망과 살해, 위협 속에 지냈어요. 매일매일 자신에게 돈을 맡겼던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편지와 욕설로 날아들었죠. 결국 2021년 4월 82세의 나이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교도소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쓸쓸히 사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의 시신을 인도받으려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월가의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 나스닥 회장까지 지냈던 그가 결국 무연고 사망자나 다름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 마크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파요. 그는 아버지를 직접 당국에 고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내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사기꾼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 마크는 2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소송에 시달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공범 아니냐.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 결국 그는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어요. 사기극이 폭로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던 날, 마크는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옆방에는 2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었죠.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세상 전체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상황. 나는 정말 몰랐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절망 속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앤드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한번 완치됐던 희귀암이 다시 재발한 거죠.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대요. 아버지의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다시 돌아왔어. 이건 그냥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내 몸을 파괴하는 거야. 결국 앤드루는 2014년 겨우 4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메이도프는 감옥에서 2 아들의 장례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벌인 사기 때문에 2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지만 그마저도 세상은 동정하지 않았죠. 또한 평생 뉴욕 상류층의 사교계를 누리던 아내 루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호화로운 저택과 명품들, 사교계 파티는 모두 사라졌죠. 아들들은 어머니와 의절했어요. 그녀는 아들들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루스는 소박한 노인 아파트에 숨어 살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다음은 여성 스티브 잡스라 불리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엘리자베스 홈즈예요.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죠.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헨리 키신저 같은 거물들이 그녀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거짓말의 끝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녀는 텍사스 브라이언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2015년 내부 고발과 탐사 보도로 기술 사기가 폭로된 뒤 2022년 4명의 투자자 사기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지금은 교도소 식당에서 시급 160원을 받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귀족이자 거물 펀드 매니저였던 티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고객들의 돈 14억 달러를 메이도프에게 맡겼다가 그 모든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결국 뉴욕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람은 단지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의 인생까지 함께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영국의 전쟁 영웅 윌리엄 폭스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과 공포를 견뎠던 사람이었는데 메이도프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고 나서는 그 어떤 전쟁보다 잔인한 절망과 싸워야 했어요. 결국 그는 해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사기는 단순히 숫자를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과 다름없습니다. 메이도프 사건 이후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수십 명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특히 엘리트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평생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가장 멍청한 바보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그 수치심과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의 어리숙함을 비웃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선량한 신뢰와 더 나은 삶을 향한 정당한 욕망을 노려요. 그래서 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인격 살인이며 더 잔인하고 무거운 죄악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 한구석이 참 서늘하시죠? 나라고 정말 안 당했을까? 확신하기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 잔인한 유혹의 늪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방패를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3가지 방패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천재들조차 몰랐던, 아니 알았어도 오만함 때문에 무시했던 뇌의 오작동을 강제로 멈추는 안전장치예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장착하시면 여러분은 메이도프 같은 천재 사기꾼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꼭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패는 72시간의 냉각 법칙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을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분만 남았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분들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몰아붙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안개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흥분된 뇌가 진정되고 마비됐던 전두엽이 다시 켜진다는 걸 그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예요. 먼저 기준을 정해두세요. 은행 예금 금리의 3배가 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준다는 제안은 99.9% 확률로 여러분의 원금을 노리는 독이 든 사과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제안이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스닥 회장처럼 권위 있어 보여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성격이 신중해서요. 3일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냥 3일만 기다리세요. 70시간이면 우리 뇌의 화학 물질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폭발했던 도파민도 안정되고 자욱했던 안개도 걷히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력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이던 그 제안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진짜 3일 뒤에도 그 기회는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사기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색이 변해요. 목소리 톤이 급해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정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기회인데요. 바로 그 순간이 사기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제발 기억하세요. 진짜 기회는 여러분을 절대로 재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레드팀 전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당신의 뇌는 믿을 수 없어요. 왜냐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천재들이 메이도프 사기를 9년 동안 경고한 보고서를 무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뇌도 이미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나를 대신해서 차갑게 비판해줄 제3자가 필요해요. 레드팀이 뭐냐고요? 군대나 기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아군의 계획을 일부러 공격하고 허점을 찾는 것을 말해요. 적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을 가장 아끼는 가족이나 혹은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투자 계획을 솔직하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너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확증 편향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며칠을 고민해도 못 찾던 허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5분 만에 찾아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파민 안개에 갇혀있지 않으니까요. 욕망의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심을 외주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편향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3번째, 수익률의 중력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이건 수학적 진리이자 자본주의의 절대 법칙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어요. 경제에도 중력이 있어요. 위험과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공식이에요. 메이도프의 치명적인 허점은 시장이 무너질 때도 혼자 수익을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로만 솟구치는 돌멩이가 있다면 그건 마술이 아니라 사기예요. 누군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능을 비웃고 있는 거죠.
이 단순한 공식 하나만 가슴에 박아두셔도 여러분은 99%의 사기를 막아낼 수 있어요. 사기꾼은 여러분의 어리숙함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선량한 신뢰와 더 나은 삶을 향한 정당한 욕망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인격살인이며 더 잔인하고 무거운 죄악입니다. 오늘 제가 파헤친 이 팩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안 속아 라는 그 작은 오만함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세상을 속이는 거대한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사기 피해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그 너머의 진실을 찾는 여정. 세상 만사 모든 이야기는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